지금부터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후보에 이어 오늘 함께할 분은요, 정청래 후보입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기호 2번. 이번에도 정청래입니다. 네. 그 선거 기간에는 이 시대의 참 뭐뭐인 이거는 이제 버리셨나 보군요. 그거는 유행이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거더라고요, 이거. 네. 이거. 야호. 야호, 청래야 2번.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후보가 나오셨을 때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세간의 비판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없는 걸 만들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예, 세간에서 실제 존재하는 비판 제가 여쭤볼 테니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하면 또 청불쇼가 되니까. 자, 그걸 기회장으로 잘 만들어 주시는 네네. 걸 우리 후보님 몫이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이번에 이제 연임 도전이기 때문에 뭐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겠죠. 연임 도전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네. 자,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당대표 하면서 6월 3일 오후 6시 방송사 출구 조사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대표 할 때 뭐만 하면 연임할 거지, 연임하려고 그러지, 심지어는 6.3 지방선거 지원 유세 다니는 것도 연임을 위해서 자기 홍보차 다닌다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억울한 공격을 많이 당했죠. 근데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살이 나오겠다 할 정도로 많이 참았는데 6.3 지방선거 이후에 나름대로 당정청 조율 속에서 제가 6월 4일 날 압승 대승을 붙일 수는 없어도 승리했다. 패배로 규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당정청이 패배했다는 얘기냐. 그래서 패배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승리로 규정을 하자. 단 서울시장 선거는 참 아프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 앞에 제가 큰 자를 제가 하나 더 썼죠. 근데 그 6.3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고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전통적 지지층,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상황이 좀 됐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모양새가 애써 지금까지 이해찬 총리부터 갖고 온 민주적 국민정당, 당원주권정당 1인 1표제를 흔들려고 하는 흐름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돼서 이번 주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만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당에서 갑자기 생기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찍었던 우리가 또 12.3 비상경을 넘었던 사선을 넘었던 우리 사이에서 너무 분열, 갈등 이런 게 좀 많이 조장되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당원분들의 심정, 마음, 분노 뭐 이런 것이 저에게 투사되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당원과 지지 한 4만 명이 서명을 해서 출마를 해야 된다. 출마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정면 돌파 정신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이 맵습니다. 네. 답을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려야 될 질문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 지방선거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세간의 비판 중에 첫 번째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뭐 지지자들이 좀 뭐라고 할까 말씀드립니다. 세간의 비판 중에 첫 번째가 정청래는 무능하다입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승해야 하는 지방선거를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뺏겼고 평택을 뺏겼고 부산 북구가 뺏겼다. 대승해야 되는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렇게 망칠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 무능하지 않느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6.3 지방선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라도 저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당원들이 전당대회 때 표로 뭐 그렇겠죠. 평가를 할 거라고 그건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 그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객관적인 수치만 말씀드리면 광역단체 5개밖에 없었습니다. 1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119군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를 이겼고 18개 기초단체 중에서 11대 7로 이겼습니다. 특히 강릉에서는 최초로 승리했고요. 그리고 휴전선 접경 지역 같은 경우도 인제, 양구, 화천, 양양 이런 데를 다 이겼습니다. 또 충청권 4군데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 4군데 광역단체를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울산, 부산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원, 광역 같은 경우도 실제로 대승을 했고요. 그리고 전북 선거가 어려웠습니다만 전북 도지사 선거를 이겼고 그리고 전북에 있는 기초단체장을 전부 이겼습니다. 100%. 그리고 전북에 있는 광역단체, 광역의원도 지역구는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로 보면 네. 심리학적으로는 서울이 져서 좀 우리가 서울 또 마지막에 승패가 갈려서 네. 심리적인 타격감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방선거 전체 결과표 숫자로 보면 네. 그것을 과연 패배라고 할 수 있는가 흡족하진 않지만 패배는 아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네. 것이 저의 평가가 아니라 세간의 평가입니다. 세간의 최종 평가는 네. 이번 선거로 네네네. 표심이 네, 이제 그렇습니다.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그런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에 나온 사람을 상대방을 뭐 무능하다고 하고 싶지 유능하다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리고 무능의 두 번째 근거가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 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근거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이 지론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뜻과 제가 함께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합당 추진 제안 선언을 한 거고요. 합당 선언한 게 아닙니다. 합당하자 그랬고 저는 추진하려고 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패를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반대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추진하려고 했고 반대의 기운이 있었고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정치력의 부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함께 논의해야 될 최고위원들한테조차도 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무 거칠게 진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나요? 그 과정상의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한 바 있고요. 아. 그런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만약에 이것을 미리 최고위원들하고 사전에 상의했으면 제가 합당 제안 선언도 못했을 것이다. 그 왜 그렇죠? 선언 못하게 했을 거니까요. 제안을 못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은 그건 좀 뭐 거친 측면은 있지만 만약에 논의를 했다면 아마 내가 그런 제안조차도 못했을 합당 것이다. 제안조차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후에 진행된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만 금융실명제를 사전에 상의하고 공개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능의 세 번째 근거. 뭐 이렇게 무능이 많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아니 이거 봐 또 이럴까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자, 세 번째 네. 근거. 이거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 언론에서 말하는 건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 민생은 당대표를 하셨으니까 네네. 민생은 돌보지 않고 허구한 날 검찰 개혁만 이야기하느냐.
지금 민심과 그렇게 괴리되고 어떻게 자기 강성 지지층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의 당대표 1년에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는 내란 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부도 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했고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기간 연장했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미진에서 종합 특검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종합 특검이란 이름도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종합 특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실제로 당에서는 큰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치고 나간 겁니다. 종합 특검을 해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제가 1년 전 당대표 선거 때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은 추석 전에 들려드리겠다. 그 약속을 지켰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그렇게 지켜졌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험난한 저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중수청법, 공수청법 가지고 정부안이 왔을 때 엄청나게 당원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제 의원실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빨간 펜 들고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의원 등등과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빨간색은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펜을 그어가면서 그거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미 공소청법에 검사는 수사할 수 없도록 이미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소송법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과정은 좀 어려웠지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당대표가 돼도 또 그렇게 할 건데요. 아주 민감한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나 주식에 관련된 것은 당에서 먼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도권을 정부에서 먼저 조율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 법안들을 당에서 하는 거지 그거를 당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만 한 게 아니고 내란 청산도 했고 검찰 개혁도 했고 네. 그리고 사법개혁은 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대법관 사법개혁. 증원, 재판소원제, 법애국제 이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사안을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그거는 사업인데 맞죠. 그거를 당대표 11개월 안에 그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법을 다 했고요. 상법 개정 1차, 2차, 3차 다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육 앵커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대표를 하면서 저처럼 멘탈이 강하지 않았으면 많이 하지 못했어요. 강심장이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언론의 비판, 여러 가지 태클 이런 걸 다 뚫고 메시가 왜 훌륭하냐면 태클도 피해가면서 골을 넣습니다. 네. 저 메시를 예, 죄송합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 팬들에게 정말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 좀 사과 네, 부탁드리겠고요. 네. 수많은 태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 매불쇼가 굉장히 또 진심이거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당이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청와대가 주도권을 잡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뒷받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당시 당대표 시절에 네. 청와대가 치고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방선거에도 네. 청와대 정책 방향과 함께 가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후보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네.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오히려 그것을 물밑으로 빨리 잠궈야 잠수를 타게 해야 실제로 이슈가 안 돼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그때 매우 델리키트한 문제입니다. 델리키트는 우아한, 섬세한, 정교한, 미묘한, 화려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한 거죠. 그거 이제 네. 그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당대표가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개입을 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빨리 이슈로 사라지게 하고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그런 거 오히려 부각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제 지금 기억으로 장특공 이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당에서 그래서 그건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럼 검찰 개혁 말씀하셨으니까 그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 네. 가지고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전혀 문제 없이 그냥 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좀 생기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보강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데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당론을 정했고요. 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이제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예를 들면 72시간 안에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긴급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장치를 하나 더 하자. 그래서 검사가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자들, 경찰 수사관을 부를 수도 있고 피해자, 가해자를 다 불러서 네.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담 확인권을 거기다 주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말을 안 듣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런 경우가 반복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을 수사관을 바꾸든가 징계를 하든가. 그래서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 이 세 가지를 보강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미 이 두 개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전권 송치를 넣어놨는데 이건 형사소송법에 넣으면 큰일 나는데 개별 입법으로 5개 항목 예를 들면 뭐 아동 성폭행이라든가 7개 아닙니까? 7개 지금 2개가 있었고 우리 5개를 추가해서 총 7개. 개별법에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다 한번 볼 수 있도록 검사가 네. 그것은 정치적인 뭐 사건이라 이런 게 전혀 관계없이 네. 그야말로 피해자 보호를 차원에서 그거는 2개가 지금 정권 송치하고 있는데 5개를 더 넣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총 7개 그러다 정권 보니까 송치. 전체적인 정권 송치를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아니다. 말씀 안심해도 좋다는 그러니까 말씀. 이번 이제 형사소송 개정안 이제 곧 본회의 통과가 될 텐데 거기에는 이 정권 송치에 관련해 갖고 전혀 없어요. 예, 범죄 그 개별 범죄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 법률에다가 그 부분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 개별 입법화한다. 개별 입법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민주당의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얼룩이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결과적으로 지킨 네. 무능한 당대표. 기분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되면은 네네. 아 또 제가 또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 유능하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아니 이게 오늘은 네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무능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네. 뭐 보는 분들이 이제 평가하겠죠. 네. 무능한 줄 알았는데 유능하네라고 네. 판단할 수도 있고 무능한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더 무능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네네. 그건 이제 각자가 보시는 분들이. 몫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비판. 정청래는 정치력이 부족하다. 네. 그럼 또 비슷한 결로 확장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당내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160여 분 계실 텐데 네. 당 대표까지 하셨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느낌이라 좀 질문하기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 의원들이 당 대표까지 하셨는데 뭔가 좀 다 싫어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시라는 건 아니고요. 어. 저를 실제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제가 노출을 가급적이면 안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네. 뭐 저를 돕는 의원보다 상대방을 돕는 의원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습니까? 오. 사실인데 저는 의원들이 좀 좋아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싫어하는 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뭐요? 왜냐하면 1인 1표 이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기존의 대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지역구에 45명 안팎 이게 뭐냐면 관광버스 한 대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대의원들을 싣고 오면서 거기서 오다를 주고 예전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45명에 1인당 100표면 권리당원 한 표에 대의원 100표면 4,500표입니다. 근데 최고위원은 1인 2표죠. 그러면 9,000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당원은 한 표, 대의원은 100표, 실제로 국회의원은 그걸 핸들링하고 오다표를 준다면 9,000표, 그리고 당대표도 4,500표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향력을 축소하는 일이 되는 그러면 거죠. 1인 1표를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이것을 뺏은 거거든요. 저는 저를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번에 6.3 지방선거 하면서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100% 권리당원 경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찍어서 너는 광역의원 해, 서울시의원 해, 넌 하지 마. 이러면 대체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저 그냥 경선에 나갈래요. 나갔어요. 근데 실제로 권리당원으로 경선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극소화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만 놓고 보면 국회의원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사법개혁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중도표에 읽는다 하면서 실제로 물밑에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인가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밀어붙이고 설득하고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90% 이상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 했지 않습니까? 사심제도라고.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한 걸 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받으라고. 이거는 법원에서는 죽기보다 싫은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거는 당의 소수, 당정청 소수가 결국은 이것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돌파한 것입니다. 네. 이런 저는 정치력이 없는 대표였네요. 질문이 지금 마음에 안 드시면 아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해명의 장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네네네. 네. 하나 확인된 건 있네요. 예, 이거 뭐 제가 느낌이었는데 당내 의원들이 싫어하는 것 같다. 요거는 사실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은 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개혁을 내가 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성 부족과 관련해서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제가 네. 구체적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네. 언론과의 인터뷰를 네.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네. 잘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아마 그럴 겁니다. 네. 특정 언론, 다시 말해 뭐 특정 뭐 유튜브 채널이 되겠죠. 특정 유튜브 채널하고만 주로 소통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과는 너무 소통하지 않는 것 아니냐. 심지어 여당 대표인데 네. 이거는 타당한 비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티조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당대표 기자회견 때도 TV조선이 질문하길래 전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다소 생경할 수 있습니다. 낯설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대중과의 약속, 당원과의 약속, 저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조선일보는 언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소신일 수 때문에 있으니까요. 네. 저는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제가 초선 의원들 영입 인재들 제가 교육 담당을 21대 22대 국회 때 했습니다. 그 영입 인재들. 그러면서 제가 언론에 과로치기에 당하지 마라. 그렇게 언론 대응 교육을 제가 또 합니다. 뭐냐면 기사를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화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하는 사람 10명이든 뭐 20명이든 할 때까지 해서 실제로는 그것이 주된 여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써놓습니다. 대체적으로 초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재선 3선 국회의원이 거기에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편집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자이크처럼 본인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 당하지 말라는 거고 당대표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월수금 당대표가 충분히 공개적으로 당의 방향이나 나의 뜻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월수금 날 다 언론에 납니다. 그것도 일종의 직접 인터뷰를 하지는 않지만 그 효과는 충분하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당대표가 취임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 퇴임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 150일 기자회견. 자기 정치를 생각했다면 언론 플레이를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요청을 하니까요. 저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월수금 날 최고위원 발언으로 모두 발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개인의 업적 성과 이런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것은 좀 미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사항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대신 당정청이 조율해서 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알리려고 여러 번 합동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대표 하면서 실제로 이전에 당대표가 하지 않았던 프렌들리 프레스 프렌들리를 위해서 실제로 시간이 약간 20-30분 나면 당대표 가는 거기에 복도통신이라고 있습니다. 기다리 쭉 있거든요. 네네네. 들어와서 아마 커피 한 잔을 한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성향상 안 맞지만 네. 그런 노력은 많이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홍보를 위해서 그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 지면 인터뷰를 찍어서 어느 언론사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데 게을리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저도 정치인이에요. 부고란에 자기 이름만 안 나오면 된다. 언론에 무조건 나는 게 좋다 하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렇지만 자제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질문이 많아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어떤 그 특정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계속 올리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딴지일보요. 네. 너무 이제 소통의 창구를 편협하게 활용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최욱님 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1,500번 이상을 썼습니다. 당 대표가 됐다고 딱 끊습니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는 2016년 경부터 계속 글을 쓰면서 거기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댓글도 보고 아니 거기 쓴 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네. 왜 거기만 쓰냐? 뭐 이런 비판은 좀 타당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닌가? 주로 해서. 거기만 10년 동안 써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 되면 그래도 이제 소통에 책임성이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잘 하면 어떻겠느냐? 당 대표가 됐는데도 왜 거기다 썼냐가 아니라 왜 거기다만 썼냐? 당 대표가 되면 뭐 펜코 이런 데도 쓰지. 뭐 이런 얘기입니까? 펜코는 제가 반대합니다. 그건 제가 반대합니다.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데도 쓸 걸 그랬네. 근데 제가 10년 동안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네. 당 대표가 됐다고 또 딱 끊고 안 쓰고 하는 것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당 대표도 아니다를 떠나서 네. 그냥 쭉 써왔던 아. 그런 제 나름대로 그냥 하나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요. 신천지 연루설. 네. 이거는 지금 이게 간단치 않. 이거는 농담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대 리스크는 이 신천지 연루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 특정 후보와 신천지가 연루된 것이라면 그 특정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신천지와 연루됐다면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당대회고 뭐고 간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건 큰일 날 문제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또 올라 버렸어요. 김민석 후보의 출마의 선언 때 이 신천지 연루설을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곡 없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십니까? 명청대전을 끝내야 합니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됩니다.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합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합니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워낙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왜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의 관련 입장이 두 번에 걸쳐 나왔는데 네. 그거를 자세하게 좀 일단 전해 주시죠. 네, 먼저 7월 22일에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을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25일에도 입장을 냈습니다. 제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 어쩔 수 없이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짚은 것이다. 저는 이 일이 역사와 정의,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한다. 공적 영역에서 당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민주당의 존엄스러운 해결책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내겠다. 네, 저 후보님. 네.
이게 전당대회 저는 최대 리스크로 성격 규정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20조 2항에 보면 정교 분리 원칙을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위헌 정당의 맞아요. 위험에 빠뜨리는 거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다. 네. 그리고 추경호 등이 유죄로 확정되고 그리고 신천지 통일교 등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심지어 특검하자 그리고 수사해라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것은 그러면 이거는 근거를 대라.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 없이 그냥 연기 피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일단 근거를 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조차 저를 뭐 많은 곳에서 비판하고 있는 박지원 어르신조차 이것을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은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신천지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그래서 사태. 이거는 공적 영역으로 올라갔다고 본인도 주장한 만큼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네.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천지 그 특검, 통일교 특검 네, 한때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네, 당시의 당대표였던 네. 정청래 당대표가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저했다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기하면서 첫 번째로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들으셨죠? 그런 네, 얘기는. 그게 뭐냐면 네.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정청래가 실제로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 하자. 그리고 통일교만 하자. 이럴 때 안 돼. 통일교 받고 신천지 더블로 가. 이런 발언 증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특검하자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네. 그런데 이건 뭐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여러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네. 감봉띠지 특검도 하고 무슨 맞아요. 특검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상설 파견 특검까지. 검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 파견을 받아서 이걸 특검을 하려면 하는데 파견 검사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힘주어서 할 특검은 조작기소 특검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 통일교 특검까지 특검을 파견받을 여력이 없으니 이거는 그냥 경찰 수사로 가자.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 대통령에서도 이거는 경찰 합수본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저는 하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당정청 조율 과정을 하다 보니 물밑 대화를 하다 보니 파견 검사가 실제로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제가 실제로 방해해서 안 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시려면 네. 이것은 법적으로 가도 제가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증인을 제가 대동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천지 연루설은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거기에 더해 JMS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JMS 이 매불쇼와 대척점에 예. 있는 예, 종교거든요. JMS 정명석 연루설까지 나왔습니다. JMS 정명석과 정청래 후보가 친인척이라고 작은 아버지라고. 아니 친인척 그다음에 작은 아버지라고 네. 불렀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영상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가 그 JMS 정명석 씨하고 무슨 인척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와 정명석 일단 취재한 바에 의하면 어떤 관계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보자들이. 정청래가 중학교 때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정명석이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진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고요. 작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작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고 네. 작은 아버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아버지는 보시려면 제 페이스북 가면 저희 작은 아버지가 나와 계십니다. 아, 봤는데 그걸 이제 공개하고 나서 네. 제가 또 다 살펴봤어요. 봤더니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은 네. 뭐 작은 아버지가 한 명이냐 자, 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해자 돌림입니다. 돌아가셨지만 해자 일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위에가 한 분 계셨고 아버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작은 아버지 지금 시골에 계신 분이 작은 아버지고요. 그다음에 막내 작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돌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레자 돌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위 할아버지가 길자 돌림입니다. 그리고 하동정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친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얼토당토하는 거죠. 가깝게 너는 왜 이걸 가지고 가깝게 지낸 적도 없나요? 저희 본 동네하고 본 동네하고 그 외딴 마을이었어요. 거기가 1km 이상 떨어져 있을 겁니다. 네. 별로 교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네. 정명석하고 뭐 어찌 하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 태어날 수는 있잖아. 네. 그럴 수는 있잖아. 그것 자체는 죄가 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런데 같은 고장은 맞나 보군요. 저희 동네가 석망리라는 곳이고 거기가 원래 저희 동네 부를 때는 달박골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월명동으로 이제 한자화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 마을이 있는 건 저희가 알죠. 아,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네네네. 같은 고장에서 태어난 건 맞고. 네, 그건 맞습니다. 아, 그 뭐 교류가 있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니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그러면은 후보님, 네. 제가 이거 아직도 이거를 믿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다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느라 봤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네. 의심하는 사람들이. 네. 아니 사실이 아니면 고소했겠지. 가만히 있잖아. 사실 아니냐? 저희가 법적 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이건 당연히 이것은 제가 이렇게 허위 가짜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제가 문 닫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신천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동네 지역구 행사였습니다. 여기가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매불쇼. 아, 매부시 예,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노벨길을 만들자. 그래서 노벨 재단이라는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노벨 재단 비석을 연트라파크 가운데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제막식을 한 거였어요. 그게 지역구 행사였어요. 그래서 마포구청장, 경찰서장 저도 갔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윤철 장관이 그때 기재부 차관할 때 왔었어요. 그게 축사하고 끝난 행사예요. 예. 근데 그 노벨재단 이사장 이모 씨가 신천지로 의심받고 있나 봐요. 근데 그 부분은 또 뭐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지역구 행사에 갔으면 제가 신천지면 구윤철 장관도 신천지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전당대회고 뭐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되지 않고 결국은 법정에 가서 이거는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법적인 내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총재하고는요. 제가 전화도 못 받고 만난 적도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 뭐 살았다고는 하는데 예, 또 그 정명석 그저 호칭 붙이면 또 오해사니까요. 그럼 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명석. 아 정명석. 네. 아, 저희와는 아주 대척점에 있는 네. 곳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JMS 와 JMS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던 아 곳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잘했습니다. 잘한 거 맞죠? 표정 얻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저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어쨌든 뭐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그 후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되는 네. 사람입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세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저는 상처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돼, 이런 거는. 네. 나머지 그 두 후보 중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승복하시겠습니까? 오브 코스. 당연합니다. 그러면 기쁘게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정청래 후보의 지지자들도 함께 하게끔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엄청 노력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나머지 두 후보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상처 봉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공약까지 했습니다. 씻김 굿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당원들 모여서 난장 토론 같은 걸 하겠다. 그리고 도대체 정청래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 신천지라서 싫어하냐? 나 신천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한 것처럼 그걸 다 터놓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씻김 굿이라도 해서라도 그것을 봉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를 선고한다는 것은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로 너는 완성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AI 혁명 시대, 우리 AI 3대 강국인데 올라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박태웅 의장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전기 국가 플랫폼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AI 종합 선물 세트를 어디 아프리카 어디 나라, 동남아시아 어디 나라 가서 그걸 아예 그냥 사막에 50만 도시를 건설해 주는 것처럼 그런 능력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800조가 국가 예산이라면 세수가 900조가 거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100조가 더 거치고.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이 남는 추가로 걷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물론 2030 취직, 일자리, 주거, 복지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이 AI 혁명 변화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똑똑한 그리고 해안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 시즌2 정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당위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부터 한 뿌리 아닙니까? 네. 한 뿌리 정신으로 똘똘 뭉치고 그다음에 당 밖으로는 조국혁신당과는 빨리 합당하고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는 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대선은 단일 후보로 내보내야 됩니다. 범민주 진보. 우리가 내란을 겪고도 50%를 못 얻었어요. 네. 그러려면 이게 단일 후보를 내서 1대1로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정답이에요. 네. 그럼 그거를 하려면 이번 전당대회부터 그런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핥히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남 탓하지 않겠다. 다만 정당방위만 하겠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저를 지지하지 않는 지지자라고 해서 제가 상처를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새 후보가 저와 같은 정신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짧게만 네. 당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냐면 네. 청와대와의 관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요. 관념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최근 4,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게 접니다. 제가 오죽하면 1년 전에 박찬대 후보랑 TV 토론할 때 박찬대 후보가 저는 눈빛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안다고 그래서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제가 되면 뭐 레임덕이 온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네거티브를 하시던데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은 실용주의예요. 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기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궁합을 잘 맞춰서 할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당대회 선거 마케팅, 선거 프로파간다를 한다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네임덕이 온다든가 뭐 그러면 당을 패싱한다든가 이런 부정어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네. 플러스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절절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 질문이 조금 우리 정청래 후보 지지자분들은 많이 불편했는지 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올라오는데 체육 앵커는 사격을 무죄입니다. 멈춰달라고. 왜 문제예요? 체육 앵커는 무죄입니다. 무죄. 윤석열은 유죄입니다. 여러분 체육 앵커에 대한 사격을 사격 멈춰라. 중지.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살 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체육 아, 앵커도 엄청 불편했나 보네. 범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 저도 아유, 자산이에요? 네, 그렇죠. 오. 네, 사랑합니다. 아,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다른 후보 지지자분들한테 또 화살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답게 그리고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되고요. 민주당은 개혁에 성공하면 승리했고요. 개혁에 실패하면 패배했습니다. 개혁은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 밥을 안 먹습니까? 어제 개혁했다고 오늘 개혁 안 합니까?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이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은 안 맞는 법, 약간 잘못된 법을 고쳐서 내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법은 다 개혁 법안입니다. 네. 개혁은 이념 언어가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일상 언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혁의 깃발을 20년 동안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컷오프 됐을 때도 저는 더컷 유세단을 이끌고 네, 맞아요. 공천 떨어진 정청래가 공천받은 동료들을 당선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네. 제가 선당후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당의 네 분의 대통령 지지자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당 밖으로 통합과 연대를 하는 적어도 그 자격은 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